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졸업생이 동국대에서 고향의 빈곤 퇴치를 꿈꾸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에릭을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가 둥근소리 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의 작시 작사로 이뤄진 교성곡으로 밝은 희망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봉화 청량사가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회주 지연 스님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 학술상 중 하나인 불교평론의 뇌허 불교학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조선시대 왕실발언 불상의 연구를 집필한 동국대 유근자 초빙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2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아프리카 포교. 그 출발은 바로 조계종의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인데요. 이 학교 출신 졸업생이 한국 동국대에 유학과 고향의 빈곤 퇴치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24살의 에릭 학생을 김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삼배를 올리는 까만 피부의 청년 24살의 에릭 벤자민. 현재 동국대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에릭은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 탄자니아에서 건너온 유학생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농업대학교 갈 거예요. 고향 들어가서 학생들의 다른 사람도 어떻게 농업하고 있어서 또 가르쳐 주세요. 불교 포교의 불모지인 아프리카 청년의 불현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으로 비롯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웃종교처럼 아프리카에도 포교를 해야 한다는 원력에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개교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에릭은 지난해 4월 선진 농업을 배워 고국의 배고픔을 없애겠다는 꿈을 품고 아름다운 동행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자승 스님이 개교 당시 아이들과 한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이제 파견하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면 우리 동국대학에 1년에 1명 내지 2명을 동대 학생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을 스승처럼 따르며 방학 되면 내려와 사찰일을 돕고 있는 에릭. 방장 현봉대종사도 에릭의 꿈을 응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 아프리카 사람들 누구나 참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릭은 탄자니아를 대표해서 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2016년 개교 이후 해마다 졸업생을 배출해 지금까지 330여 명을 농업 인재로 성장시켰습니다. 10여 년 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이라며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수행자의 담대한 원력으로 시작한 아프리카 포교. 스님하고 아침에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점심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송과사 생활이 좋아요. 고향 안에도 음식도 맛있어요. 좋아요. 지구 반대편 검은 대륙에서 한국 불교의 씨앗이 점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가 둥근소리 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의 작시 작사로 이뤄진 교성곡으로 밝은 희망의 기운을 전했는데요.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음악가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세종 영평사 교성국 연주회 현장. 한국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영평사 교성곡은 주지 광원 환성 스님이 평생 수행하며 작시 작사한 곡으로 이지훈, 강주연, 조원행, 영코창기 등 불자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그 영평사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고, 그리고 그 간간히 이제 제가 어떤 단상 같은 거를 메모해 놨다가 이번 이걸 노랫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날 예술 총감독을 맡은 김승택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 지휘자는 환성 스님과의 인연과 그동안의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책에 담긴 영평사 창건과 환성 스님의 원력을 음악으로 전하겠다는 인연의 계기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영평사의 일대기를 한번 음악으로 만들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영평사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곡자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리고 곡들을 작업을 해서 올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회는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의 영원한 행복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황혜진, 부산 해원 어린이 합창단 등의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무대를 위해 무수 합창단, 부산 범어사 금강암 합창단, 원주 고룡사 합창단, 속초 람파스 합창단, 세종 불교 연합 합창단, 대구 현대음악 오케스트라 등 전국에서 모인 음악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음료를 뽐냈습니다. 관객들은 이날 어려웠던 한 해를 위로하고 내년 계묘년에 대한 밝은 희망의 기운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주의 작은 감동이 아마도 이민년 이전 3년간 우리가 함께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끔히 씻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찬 계묘년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BTN 불교TV에서 내년 1월 3일 오후 3시 방송되며 6일 낮 12시, 8일 오후 7시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청량사는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문화 포교로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량사가 송년법회를 열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밝은 새해를 염원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입니다. 어린이 포교와 산사음악회로 유명한 경북 봉화 청량사. 봉화 청량사가 지난 24일 영주 선비마을에서 코로나로 열지 못했던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활발한 신행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송년법회도 좀 쉬었고 다시 이제 또 시작되는데, 그리고 염려가 많이 되니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또 만납시다. 불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님이 참여하는 신행단체를 운영하는 등 미래 불교의 주축이 될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해주 지연스님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색적인 상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신도에게 막내 신도상을 수여하고 행복한 불자 가정에도 시상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명인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청량사 식구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군소리 합창단이 만든 아름다운 하음으로 청량사 송년법회 2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곧이어 열린 청량사 동군소리밴드 비천의 공연으로 매주 절에서 배운 노래와 악기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빚어낸 공연으로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청량사 사부대중과 학부모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네, 청량사에 오시는 이 신도님들은 다 가족 같고
또 오늘 또 보니까 꼭 큰 가족 모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주말에도 그렇게 와서 법당에서 그 법회를 하는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하는 거 보고 우리 불교는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절 청량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이 다음에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한 청량사 송년법회. 개인 신행 공간을 넘어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연수암 신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수암은 지난 24일 회주 태허 스님, 한주 남일 스님, 김경숙 신도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법회와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고 부루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상주시청에 전달했습니다. 회주 태허 스님은 지난 활동 영상을 보고 나니 새로움으로 다가왔다며 앞으로 남일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꽃을 피워달라고 밝혔습니다. 한주 남일 스님은 모든 것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심혈을 기울여 연수암을 불자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으로 신도 중심 사찰로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 학술상 중 하나인 불교평론의 뇌허 불교 학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조선시대 왕실발언 불상의 연구를 집필한 동국대 유근자 초빙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학계를 움직이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2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 뇌허 불교학술상 시상식 현장입니다. 올해 수상자는 조선시대 왕실발언 불상의 연구를 집필한 동국대 유근자 교수, 전국 팔도 불상들의 복장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생생한 현장을 천여 쪽의 방대한 지면에 담아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숭유억불이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역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근자 교수는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불상과 불장 기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상 조성과 계금을 이어온 조선 왕실에 관심 갖고 조선시대 왕실 발원 불상의 연구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유 교수는 학술상을 부여한 불교 평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불복장 유물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배안을 보는 것들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역대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은 불교계 최고 권위학술상을 받게 된 유 교수에 축하를 보내고 지속적인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연거포 두 개의 참 대작을 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섬세한 주제에 손을 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계 대표 개간지 불교평론은 불교학권이자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학술상과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명상과 심리상담을 융합해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고 있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내년이면 벌써 21주년을 맞습니다. 신임 학회장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5대 과제를 밝혔는데요. 손 교수는 순례 명상의 개념을 힐링에서 지혜로 전환해 재정립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상 대중화와 명상 심리 상담 연구에 주력하며 융복합 학문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온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 2002년 선 상담연구원으로 출범해 내년이면 21주년을 맞습니다.
임기 2년의 신임 학회장에 선출된 송강숙 중앙성가대 교수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 중점 과제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명상은 치유가 아닌 지혜를 체득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한 송강숙 신임 학회장은 힐링에서 지혜로 전환하는 순례 명상의 개념 재정립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상월 순례 참가자들의 대상별 효과 검증과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학술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순례 개념과 정리, 그다음에 각 대상별로 효과 검증, 그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를 한번 저희 학회에서 해서 우리 학회 회원들과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 순례 걷기 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서 한바탕 이렇게 잔치가 되는. 명상과 상담 심리를 접목할 수 있는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만의 특성을 살린 사례 연구를 통해 창의 융합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김선아 교수님을 모시고 위원장님으로 초대해서 요거를 한번 사례와 관련된 것들을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우리 학회가 이렇게 밟고 가면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우리 불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국 명상 사찰과 연계한 명상 학술 세미나와 영상관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술 대회를 통해 성인이 된 학회의 새로운 도약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회가 20년 동안 털을 닦았기 때문에 이걸 많은 불자님들과 그다음 우리 학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씨를 뿌려서 잘 털을 마련해 놓은 것을 싹이 돋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명상 심리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의 법제를 추진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불교 명상 상담을 고유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도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경상북도 군위불교계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해 성금과 생필품을 군위군청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23일 군위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 지보사 주지 법운 스님, 수태사 주지 보안 스님, 김진열 군위군수, 박병준 인각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호암 스님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열 군수는 삼국유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불교계와 인각사 덕분이라며 지역 복지에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각사가 백미 1,300kg, 라면 250박스, 군위사업연합회가 300만 원, 보강사업 박병준 회장이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가 국악인 남창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를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3일 그림 단마홀에서 국악인 남창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위촉패와 단체복을 전달했습니다. 국악인 남창일 씨는 평소 공연을 다니며 일회용품을 함부로 쓰이는 게 많이 걱정됐다며 신신 깊은 불자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수 박희진 씨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소욕지족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천도스님은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살림 가르침을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자 사진작가 노재하 씨가 단청 세세생생의 빛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노재하 작가는 지난 20일 부산 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사찰 풍경과 불화, 단청 등을 촬영한 사진작품 42점을 선보였습니다. 노재하 작가는 단청은 한국 고유의 미술이자 민족 미술의 빛이라 할 수 있으며 색 속에 시간과 공간, 인간을 통찰한 동양의 세계관과 철학이 녹아있다며 전시를 통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정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곳곳의 사찰과 풍경과 단청, 불화 등을 담은 사진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